자, 이제 수시간 후에 네. 이제 한일전을 합니다. 어제 한일전 특집으로 이제 영상 2개가 올라갔죠. 하나는 일본 대표팀을 좀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주원이 형이 이제 또 한일전의 추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제 오늘 중계를 할 텐데, 이 한일전에 나서는 선수들 말고 그냥 대한민국과 일본, 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있지만. 그쵸. 몸값이 누가 높은가? 베스트 11 우리가 최정예라고 봤을 때 네. 어떤 팀의 베스트 11이 좀 높은가?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 선수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솔직히 아시아 1위 먹을 선수가 저기가 있습니다. 혼자 신계 한 명 딱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한국 축구 몸값 베스트 11과 일본 축구 몸값 베스트 11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베스트 11의 어떤 주전 빈도라든지 뭐 대표팀 내에서 차지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지 않았고요. 그냥 철저하게 트랜스퍼마켓의 몸값으로만 네, 트랜스퍼마켓 기준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걸로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 탑 10과 일본 선수 탑 10을 일단 알아봤거든요. 근데 1위부터 압도적이에요. 손흥민이 8,500만 유로로 책정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EPL 레프트 윙어 뽑아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나? 왼쪽 윙이면 무조건 들어갈 거고 아마 왼쪽 윙 그 유럽 전체로 따져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건 저도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공격진 전체로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손흥민이면 탑 10 안에는 드는 들어가죠.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뭐 사람들 중에 일부 이상한 분들이 너무 국뽕 아니냐 근데 스탯이랑 이거저거 보면 생각해봐. 이 트랜스퍼 마켓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전트들도 보는 사이트이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또 물론이고 우리나라 리그가 잘 반영돼 있진 않아요 사실. 오히려 굳이 따지면 너프를 받았으면 너프를 받지. 성남이라가 FC로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트랜스퍼 마켓에서 계속 1화 로고가 계속 따라다녔었어요. 그래. 네, 그런 기억이 좀 나가지고. 그만큼 좀 이 눈 밖에 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유럽 리그에 뛰는 선수들에는 그렇게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걸 생각해봐도 손흥민은 압도적이다. 그렇죠. 8,500만 유로로 아시아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떳떳하게 올라가 있고요. 2위는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이제 바이아웃은 좀 높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나이랑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몸값들이 보정이 좀 됐는데,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 되는데. 솔직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나이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적정 금액은. 계약 기간을 감안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이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2천에서 3천만 유로 사이? 그럼 팀 옮기면 무조건 올라가겠네. 올라가지. 네, 올라가죠.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3위는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 1,100만 유로로 3위입니다. 황희찬 선수도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라이프치히에서 적응이 된다면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그리고 홀슈타인킬의 이재성. 나란히 300만 유로인데 저는 이재성 선수가 이제 곧 있으면 팀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호펜하임 얘기도 했었잖아. 그렇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여기서 바짝 끌어올려서 이재성의 몸값이 4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꽤 크지 않을까.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도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스탯도 쌓고 괜찮고 후반기 하려고 나이 어리고. 그렇죠. 500만 합시다. 500만. 돼. 그렇죠. 올라가. 괜찮아. 이 선수들 적정 금액 보면 또 옆에 있는 일본 선수들 보면 우리 선수들 좀 올려주지. 그래, 이렇게 늘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뒤이어서 권창훈이 250만 유로. 황의조 선수가 250만 유로입니다. 근데 황의조가 올 시즌 이미 현재로서 거의 두 자릿수 득점은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리그왕에서 황의조만큼 핫한 선수는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이보다는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루빈 카잔의 황인범도 250만 유로고요. 알사드의 남태희 지금 카타르에서 뛰고 있죠. 240만 유로. 이어서 베이징과의 김민재가 200만 유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났을 때 오가던 이야기가 나오던 그 이적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훨씬 높죠. 네, 훨씬 높죠. 훨씬 높죠. 그러니까 트랜스퍼 마켓이 시장에서 스카우트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해요. 맞아요. 이들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몸값을 비교하기에는 제가 볼 땐 이보다 좋은 사이트는 없어요. 저도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트랜스퍼 마켓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의 충분히 체크해볼 만한 이 사이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본으로 갈까요? 네, 일본의 경우는 예상 그대로 볼로냐의 센터백 도미아스 다케히로가 높구나. 근데 제일 높은데 1,800만 유로. 1,800만. 와, 우리가 워낙 손흥민 선수의 그 압도적인 숫자를 봐서. 그렇지. 근데 아시아 센터백에서 이 정도 나온 거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봐요.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김민재가 만약에 이적이 이루어진다면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정도에서
한 1,500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0만에 1,500만까지 가면 훌륭하죠. 그렇죠. 만약 그보다 안 된다 하더라도 커리어를 잘 쌓아서 그럼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몸값이 모든 걸 다 함축하지는 않아요. 그쵸. 대표적인 수치긴 합니다만. 솔직히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치. 네. 그래서 김민재도 당연히 아시아에서 정말 돋보이는 센터백인데 볼로냐에서 뛰는 도미아스 다케로를 보면 소속팀에선 풀백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긴 합니다. 괜찮아요. 네. 발밑 좋고 수비범위 더 있고요. 네. 두 번째로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 다이치 선수. 1,600만 유로입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팬분 한 분이 이제 커뮤니티 글을 달았더군요. 카마다를 이스타TV에서 주목한다. 못하면 안 될 텐데. 왠지 갑자기 떡락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다행스럽게 잠수 타면 저희 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는 그런데 네. 또 소속팀에서는 그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니까 시즌이 또 중요하니까. 저희 탓이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 어쩌겠습니까?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어제 이제 영주형 영상을 보고 됐다. 역전 우승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지금 환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승 확정이다. 우리가 됐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이어서 헤타페 구보 다케오사. 쿠보가 이강인이랑 몸값이 같구나. 네, 1,500만으로 갔습니다. 잠재력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점찍기도 했었으니까. 그럴 만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미나미노가 그 이어서 1,200만 유로. 1,200만. 4위고요. 엔도 와타루. 어제 다뤘던 플레이메이커가 그치. 되는 삼선 자원이죠. 맞아, 얘기했었죠. 슈투트가르트 소속인데 800만 유로고요. 나카지마 쇼야. 나카지마. 네, 아인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700만 유로입니다. 이어서 빌레펠트, 분데스리가 지금 하위권 팀에 있는 도안 리츠도 700만 유로고요. 너무 비싸. 좀 세죠. 이거보다 절반씩 까도 돼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재성, 정우영이 300만 유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에 비하면은 물론 이제 리그가 1부 리그이긴 하지만 조금 세긴 합니다. 네. 저기 이제 나카지마 쇼야부터 한 200씩 까도 돼. 네, 그래서 500, 도안리치 네. 뭐 한 500, 아마 이토주니아 뭐 한 300 해서 쭉쭉 까. 나카지마가 포르투에서 좀 뭐 너무 못해가지고 결국은 좀 깎이긴 했는데 그래. 아마 지금 이거는 아랍에미리트에 또 이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인정받게 되는 시장 가치도 좀 더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8위가 행크의 이토주냐. 이토주니아 어제 얘기했었죠. 이토준지. 이토준지는 올라갈 겁니다. 스탯이 워낙 좋아서. 그래. 네. 올라갈 것 같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토주냐, 아까 보았던 카마다 그리고 뭐 도미아스 다케이로까지 계속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이어서 마르세유의 사카이 히로키는 솔직히 이번 시즌 폼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550만 유로지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좋았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 몸값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됐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유로파 준우승 때 되게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되게 잘하는 풀백이었고 삼프도리아의 요시라마야 여전히 유럽에 있거든요. 380만 유로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요시다도 오래 했지. 네. 그래서 소튼에서도 뭐 굉장히 괜찮은 활약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실수도 많이 했지만 유럽에서 오래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건 그럼 그 자체만으로 보증받는 게 있죠. 나는 그래서 이전에 구자철 그리고 이전에 지동원 선수가 분명히 유럽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선수들은 그들이 보는 어떤 그게 있는 거야. 그렇죠. 난 그렇게 봐요. 인정을 받는 거니까. 어쨌든 수준 높은 리그에서 1부, 2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토대로 각각의 축구 선수들 중 몸값으로만 베스트 11을 포지션별로 맞게 책정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몸값으로만 짠 겁니다. 네, 무조건 몸값으로만 짰습니다. 그래서 11명을 나눠봤어요. 일단 우리 대표팀에서 우리 몸값 대표팀에서 몸값 대표팀입니다. 그렇죠. 조현욱 골키퍼가 일단 당연히 키퍼 중 1위입니다. 120만 유로고. 거기 120만 유로 트랜스퍼마켓에 돼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120만 유로. 요즘에 조현우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잘합니다. 근데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감탄 나오는 선방들을 하는 선수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조현우 이후에 이제 몸값으로 요즘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이제 윤보상. 윤보상 올라가야 돼. 윤보상 경기 중계 직관으로 봐도 소리칠 때마다 그 쩌렁쩌렁. 그래 장난 아니야. 수비 리딩 능력은 진짜 확실합니다. 윤보상 올라갈 만해. 네. 그래서 이렇게 조현우가 일단 1위로 책정돼 있고 백4를 보겠습니다. 일단 센터백은 김민재는 당연하고 파트너가 홍정호예요. 홍정호구나. 110만 유로로 지금 전북 소속이죠. 그리고 풀백은 울산의 김태환이 전문 오른쪽 풀백 중에서 가장 높은 몸값이고요. 왼쪽은 아이나스르에서 뛰고 있는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이제 수원의 김태환도 핫한데. 그래도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 명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울산 김태환이. 그렇죠. 분명 좀 기량이 있고. 그렇죠. 미드필드는 황인범과 이재성이 당연히 3선을 책임지고 있고 공미도 부동의 원탑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이 있죠. 네, 그래서 미드필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몸값이 주어져 있구나. 책정이 돼 있어요. 책정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쓰리톱도
오른쪽 정우영, 왼쪽 손흥민, 최전방 황희찬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여기 좀 세지. 야, 지금 황희찬이랑 손흥민 이 둘을 합치기만 해도 벌써 9,600만인데 정우영까지 포함하면 9,900만 유로입니다. 이제 몸값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황희조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몸값으로만 따진 거예요. 트랜스퍼 마켓 기준. 네. 그래서 이들 합치면 총 1억 2,540만 유로가 나왔고요. 소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8,500만이니까. 네. 공격진만 9,900만이 나오는 엄청난 몸값진이 일단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포르티모넨세의 나카무라 코스케 골키퍼가 120만 유로로 조현우와 똑같습니다. 가게 갔구나. 네, 120만 유로로 일단 갔고요. 유럽에서 뛰는데 생각보다 몸값이 높진 않아요. 조현우 골키퍼가 확실히 월드컵으로 뭔가 좀 그래. 그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 거 좀 있을 그때 거야. 독일 선수를 백댄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대단한 일이 있었고 백4 라인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풀백 사카이, 센터백의 요시다 도미야스 타케오, 왼쪽 풀백은 가와사키에서 뛰고 있는 쿠르마야 신타로 선수가 뽑혔어요. 가와사키에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 딱 한 명 뽑혔거든요. 의외로 대표팀에서 이번에 발탁이 좀 안 된 케이스들이 있고 가와사키에는 좀 어린 선수들 중에 올대 주역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선수들은 또 다룰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 가면 우리가 봤었던 선수들이 다 있어요. 네. 프랑크푸르트의 까마다 다이치도 있고 그다음에 엔도 아타루. 그렇죠. 그리고 지금 로스토프에서 뛰고 있는 하시모토 아리나. 켄토. 네. 그리고 위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미나미노 타쿠미 소튼 1,200만 유로. 그리고 쿠보. 여기 이제 최전방은 무토 이슈노리가 있구나. 네, 근데 뉴캐슬 있을 때 이거보다 몸값이 아마 높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좋았잖아. 그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폼이 좋다고 말하는 게 네, 그래서 무토, 쿠보 그리고 미나미노까지 세리톱에 갖춰졌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차지했던 8,500만 유로에 비하면 소니가 진짜 우리 아마 이후에 또 대단한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쵸? 이강인 선수도 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손흥민 정도 되는 아마 우리가 주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사를 걱정하는 그쵸?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클럽에서 이 정도로 주전이 확실한 선수를 또 보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니까. 차붐은 우리가 사실 라이브로 못 봤잖아. 나이도 그렇고 당시에는 사실 또 중계도 어려웠으니까. 근데 소니는 우리가 그걸 라이브로 보고 있잖아. 매 경기마다 스탯을 쌓는 그럼요. 대단한 거야.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죠. 박지성 선수도 그랬지만 그쵸? 소리가 엄청나죠. 그래서 보면 손흥민 선수 덕분에 역시 우리가 유로에서 정말 많이 앞서 있긴 합니다. 몸값에서는 앞서 있는데 일본 대표팀의 경우는 8,630만 유로가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를 뺀다면 아무래도 일본 대표팀의 선수들의 몸값이 개인당으로 따졌을 때 조금 평균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해외파들이 일단 많고 그 해외파들이 그래도 꽤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그쵸? 한일전 전에 요렇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이 중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아쉽긴 해. 그렇습니다. 한일전 여러분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